일단은 이제 본인이 좀 화려한 느낌을 좋아하는지,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취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얼굴형에 또 어울리는 코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. 이게 막상 본인은 화려한 라인을 선호하지만 이제 본인 얼굴 형태에 그게 또 잘 안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선호하는 취향 먼저 이제 고민을 해보고, 그 다음에 본인이 선호하는 취향 자체가 이제 본인 얼굴 형태에 어울리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. 눈 쌍꺼풀 라인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좀 화려한 라인을 원하면 좀 높게 라인을 아웃라인으로 잡는 거고, 최대한 자연스럽게 원하면 이제 인아웃 라인으로 살짝 드러나게 이제 라인을 만드는 건데, 또 본인의 피부 두께나 또 안구가 돌출되어 있냐 좀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 또 라인이 또 어울릴 수가 있고 또 안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어떤 라인을 원하는지 본인 취향을 먼저 파악하고, 그 다음에 본인의 눈에 이제 또 그게 또 괜찮은지를 또 잡아봐야지 되기 때문에,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취향이 또 본인 눈에 어울리는지를 결정하면은 거기 맞춰서 최대한 수술해서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이쁜 코다라는 느낌, 그리고 전후 변화가 좀 크게 되려면 좀 어느 정도 피부가 너무 두껍지 않고,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애초에 조금 전체적으로 콧대 코끝이 낮으면 어느 정도 높일 여지도 있고, 그 다음에 높였을 때 또 슬림해지는 효과가 또 배가 되니까 어느 정도 높이는 낮으면서 피부 두께가 많이 두껍지 않은 코라면 코 수술로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. 사실 수술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. 이게 눈코를 같이 했을 때의 장점은 뭐 같이 이제 부었다가 같이 붓기가 빠지니까 한 번에 그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거고, 만약에 눈코 수술 따로 하게 되면 눈 수술했을 때 또 부었다가 또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, 또 코 수술했을 때 부었다가 빠지기까지 자연스러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눈수술, 코수술 같이 고려 중이시라면 한 번에 하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. 알아서 해달라는 사람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. 뭐 진짜로 저한테 맡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, 디테일하게 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은 다 있으면서도 하지만 원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수술을 받으시는 분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거기 맞춰 드리되,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결정사항에서 뭐 저한테 이제 또 맡기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본인 얼굴에 최대한 맞게 이쁘게 또 잘 해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본인도 잘 결정을 못 하겠고 좀 고민될 때는 뭐 전문가한테, 경험이 많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했을 때 진짜 알아서 해주시길 원한다면 또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본인한테 제일 어울리는 쪽으로 또 해드릴 수 있어요. 실리콘은 보통은 이제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, 이제 콧구만 높이는 게 필요한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이 필요 없고요. 그러니까 뭐 특히 약간 코끝이 이렇게 쳐져 있을 때는 콧구만 이렇게 세워줘도 전체적으로 라인이 이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실리콘이 필요 없어요.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미간이나 콧대 높이를 세우길 원한다면 실리콘 보형물이 필요한 재료인데, 그런 쪽에 뭐 욕심이 없다면 보형물 없이 이제 수술이 다 가능합니다. 매브리코 같은 경우는 뼈랑 연골이랑 만나는 요 부위가 이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코끝을 세워도 이 굴곡 자체가 이제 튀어나와 있으면 이건 결국은 깎거나 갈아줘서 이 부분을 좀 평평하게 만드는 매브리코 수술이 같이 필요해요. 매브리코라는 게 뭐 진성 매브리, 가성 매브리라고도 뭐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하지만,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죠. 등 쪽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. 근데 이걸 코끝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게 없어져 보인다면 가성매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코끝을 세워도 이 부분이 튀어나와 보이면 어쨌든 여기 깎아줘야지 라인이 평평해지니까 그런 게 진짜 매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뼈랑 연골이 만나는 이 부위가 튀어나와 있는 이 코를 매부리 코라고 합니다. 콧대에는 기증늑연골을 보통은 사용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일단 콧대에 늑연골을 쓰더라도 자가늑연골로 하지,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증늑연골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늑연골이냐, 그 늑연골이 상태나 그리고 사용을 받은 사람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이게 흡수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고,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늑연골을 쓴다면 본인 늑연골을 쓰는 게 맞고요. 개인적으로는 뭐 늑연골을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
그리고 다른 분들을 봐도 쓰진 않고 보통 코끝을 높이기 위한 기둥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가늑은 말 그대로 이제 본인 늑연골을 채취해서 쓰는 거고, 기증 늑연골은 사체에서 이제 늑연골을 채취해서 그걸 제품화해서 쓰는 건데,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몸에서 나온 게 제일 좋죠. 자기 몸에서 나온 늑연골은 일단 신선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흡수되는 것도 아주 가능성이 낮고요. 그 다음에 튼튼하기도 해요. 근데 기증 늑연골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힘을 받는 것도 시간이 지났을 때 흡수로 인해서 좀 많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. 물론 잘 유지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쓰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,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 봤을 때 흡수되면 그만큼 자가늑연골을 쓰는 경우보다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뭐 쓸 수만 있다면 본인 늑연골 쓰는 게 제일 좋지만, 문제는 이제 본인 늑연골 쓰게 되면 여기에 또 이 늑연골 채취하기 위해서 또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, 뭐 이런저런 또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기증 늑연골도 또 많이 쓰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. 자가 늑연골은 뭐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도 쓰는 경우가 있고요. 실리콘을 원치 않을 경우에. 그 다음에 이제 코끝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으로 이제 쓰는 경우인데, 보통 이게 첫 수술부터 쓰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 처음 수술할 때는 잘 쓰진 않고요. 나중에 뭐 코끝이 떨어졌다든가 재수술이 필요할 때 좀 더 강한 힘을 지탱하는 힘을 주기 위해서 자가늑연골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이 비중격 연골이나 기연골보다 훨씬 이제 딱딱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해서 좀 코끝을 많이 높이거나 아니면 뭐 재수술로 떨어진 코끝을 좀 더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가늑 채취는 많이 하면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. 근데 문제는 이제 늑연골을 채취하는 그 바로 밑에 우리 숨쉬는 이제 폐 조직이 있는데, 이 수술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경우에 그 늑연골 바로 밑에 있는 채취하면서 폐막을 찢어서 뭐 기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왕이면 뭐 숙련된 원장님한테 수술 받는 게 훨씬 안전하죠.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제일 큰 게 결국 폐막을 찢어서 공기가 차는 그 기흉이 생길 수 있다. 근데 보통은 대부분 별 문제 없이 다 안전하게 다 금방 채취할 수 있습니다. 비중격 연골은 일단 채취하기 위해서 다른 데 절개를 할 필요가 없고요. 수술 필드 안에서 이제 그 연골을 채취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비중격 연골은 뭐 망곡이 뭐 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바로 이렇게 좀 서 있으니까 평평한 연골이라 뭐 코끝을 세우기 위한 지지대로 쓰기에 좋아요. 그리고 기연골은 이렇게 이제 커버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뭔가 기둥으로 쓰기에는 좀 힘을 받치기에는 좀 약한데, 근데 약간 커브가 되어 있기도 하고 좀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흡수도 잘 안 돼서 코끝에 이제 얹혀가지고 코끝을 세우기 위한 재료로 가장 좋고요. 늑연골은 가장 튼튼하다,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늑연골은 뭐 이렇게 이제 이 가슴 요 부위에서 한 1, 2cm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채취를 하는데, 이렇게 이제 필요한 길이만큼 채취를 해요. 그래서 이게 코끝을 세우기 위한 기둥으로 쓸 때는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이제 코끝을 높이기 위한 기둥으로 쓰기도 하고, 이제 콧대를 위해서는 이제 볼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그 실리콘 모양처럼 이걸 또 깎아서 쓰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. 기연골을 채취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귀의 형태를 유지하는 프레임들은 놔둔 채로 요 부분에 있는 연골과 요 아래쪽에 있는 연골을 주로 써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너무 과하게 채취를 하거나 뭐 프레임을 좀 손상되게 채취를 하게 되면 뭐 귀가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된다거나 모양 변형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도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양을 채취하는 게 중요합니다.